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 아침마다 월요병에 시달립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시작되는 감정이죠. 예전 사람들에게 일이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일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일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으려는 행동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성취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1755년 존슨 박사의 유명한 영어 사전에는 이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취와 만족의 개념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업무에서 개인적인 의미와 만족감을 추구하게 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저녁이면 직업적 위기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다가올 한 주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기껏해야 2,0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직종이 존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런데 현재는 어떨까요? 무려 80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매일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것들은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많은 옵션들 앞에서 오히려 체념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50가지 종류의 잼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3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발목을 영원히 붙잡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인정하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특히 진로 결정에서는 더욱 핵심적인 요소죠. 그런데 문제는 99%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 뭘 먹을지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물며 평생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되라거나 택배 일을 하라고 속삭이는 신의 음성 같은 것은 거의 들리지 않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취향이나 선호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반대로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취향에 대해 아주 작은 단서나 희미한 윤곽만을 간헐적으로 감지할 뿐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미약한 신호들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기술을 발달시켜야 하는 거죠. 시간이나 돈에 대한 걱정을 잠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압박감은 우리 본성 속에 숨어있는 독특하고 열정적인 면들과 마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잘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동안 즐겁게 했던 작업이나 재미있어 했던 일들을 모조리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무 위에 오두막을 짓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계절 옷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놀이도 포함시켜 보세요. 좀 더 특이하거나 비현실적일수록 오히려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당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길고 복잡한 목록 어딘가에는 미래의 자신이 하게 될 이상적인 업무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을 테지만 너무 뒤섞여 있어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해집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와 관련된 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서 관련 직종의 비전을 분석하고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이니까요. 세 번째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새 차를 고르는 데에도 며칠이나 몇 주의 탐색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과정은 1년 이상의 매일 같은 성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과도한 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보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달 동안 주말을 온전히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6세 때 우연히 선택한 진로에 갇혀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이런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속도가 중요시되지만 진로 결정만큼은 신중함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단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미래의 자신과 직업 생활을 상상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부딪혀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와 자신의 본성을 알아가는 여정에는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보 수집 단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체험, 인턴십,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그런 과정에 해당하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는 별개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도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죠.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직업 체험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업종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업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클수록 더 절실할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커지죠. 이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청소 전문 업체나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 안 가고 집안에서 편히 먹고 싶다는 생각에 생겨난 배달 대행 서비스, 바쁜 현대인들의 사랑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소개팅 어플 등도 기본적인 불편한 요소에서 생겨난 직업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수많은 불편함들이 보일 겁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저지방 음식을 찾는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들까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타인에게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직업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됐고 시도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수세기에 걸쳐 가져다 준 혁신과 창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로감, 정보 과부하, 소셜미디어 중독 같은 현대적 문제들 말이죠. 여섯 번째로,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잘못된 자기 계발서들이 자신감에 대해 다뤄서 이 주제가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어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유무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자리를 과감하게 요구할 담력을 가졌던 것뿐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었던 거죠. 자기 확신의 부족은 사실상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몇몇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타고난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신분제적 사고가 내면화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대사회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노력과 창의성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의심에 빠져 있는 순간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잠재력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만의 직업을 찾는 출발점이며 언제나 간직해야 하는 내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의 시행착오이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소중한 데이터이니까요. 이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과정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라밸과 개인의 가치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결국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 여정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선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며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하고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